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자체가 도입한 무인 택배함 사업에 교회들이 적극 협력하며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제주선교 110주년을 기념해 연합선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한방원리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위담 한방병원 최서영 대표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교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가량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잘못하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한국교회에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 방안과 관련해선 대다수 병역 거부자의 신념인 집총 거부를 존중하되 군대 밖이 아닌 군대 내에서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또 이번에 88조 1항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소집은 해야 되거든요. 그 의미도 살리고 또 형평성과 등가성도 원칙도 살리면서 부대 안에서 소집되어서 얼마든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군 병원이나 소방서 등에서 근무하되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 복무 기간을 1.5배에서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이지 양심이라고 하게 되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양심의 자유보다는 종교의 자유 문제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특정 종교로 편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예멘 난민 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찬반 논란이 거센 만큼 교계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난민 논란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멘 난민이 제주로 몰리는 현상은 제주의 무사증 제도 때문입니다. 무사증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지난 2002년 시행된 제도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들을 놓고 우리 사회는 찬반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각에선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당연히 허용하면서도 또 정부 측에는 제도적으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성명서를 애써서 눈 감으려고 해도 이제 그런 거 난민들을 받아들인 나라들, 또 앞장서 갔던 나라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입장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이 좀 많이 미흡한 거 아닌가.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달 난민들을 제주에 묶어두는 출도 제한과 조기 취업 허가라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아니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자체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마주한 난민 문제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예멘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 서류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해
500여 명의 신청자들의 접수를 완료하려면 약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우리 사회 난민 문제, 국민의 안전과 난민의 인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택배를 직접 받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서울시는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찾아가도록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는 이 사업에 교회가 적극 협력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사이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자리 잡은 봉원교회 한 켠엔 19칸의 무인 택배 보관함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 택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여성 안심 택배 사업에 교회가 공간을 마련하고 전기료를 부담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6년째 무인 택배함 운영에 협조해온 봉원교회 박용권 목사는 교회의 빈 공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 기쁜 마음으로 사업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택배만 찾아가지 말고 와서 차도 한잔하고 거기에 앉아서 뭐 좀 대화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이 공간이 주민들이 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약수교회에도 무인 택배함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동네 주민들이 요긴하게 이용하면서 교회엔 외부인의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시설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비용도 들지만 교회는 이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또 하나의 사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또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그 접촉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인 택배함은 현재 서울 시내 210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지만 13곳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50만 명 가까이 이용할 정도로 무인 택배함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기반을 마을에 두다 보니 지역사회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사업에 교회가 공간을 열어 적극 협력하면서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아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제주 선교대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주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제주 지역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엑스플로 74 대회를 잇는 선교대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설립 60주년과 제주선교 1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는 제주교회 부흥의 폭발적 경험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과 또 상처를 치유하면서 또 우리 CC의 민족 복음화를 향한 그런 부름, 그 모든 세 가지가 합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 선교대회엔 전국의 CCC 대학생과 450여 제주교회가 참여해 3만여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 아픈 역사가 있는 제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성민 목사는 제주는 큰 상처가 오래돼 외부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곳이라며 학생들이 다니며 곳곳에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장 한켠에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박람회가 운영됐습니다. 구티비도 제주 지역 교회의 사역과 복음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통해 세계 선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 대회 기간 제주에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좋았다며 캠퍼스로 돌아가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기도로 이제 반년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제주도를 위하는 마음이, 그리고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생각과 또 이렇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태국 방콕에서 또 이렇게 실천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3박 4일간 이어진 제주 선교 대회는 제주 전역에서 봉사하고 도민들을 섬기는 제주 미션과 단기 선교로 이어져 앞으로 한 달 동안 복음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방원리로 한국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위담 한방병원 최서영 대표원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속이 망가진 환자를 보며 한국교회 현주소를 진단했던 최서영 원장의 독특한 이야기를 홍희연 앵커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서영 원장이 강조하는 대안은 한마디로 입체적이고 통전적인 신앙교육입니다. 학습 위주로 말씀을 교육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복음적 행동이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던 인간의 정신활동을 몸으로 느끼며 그야말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성리는 통전생명관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잘 소통과 융합하면서 아름다운 생명성을 구현하는 그러한 원칙을 사용하세요. 원리를. 그런 새로운 생명 패러다임을 이제는 가르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질병의 근원을 찾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온 최서영 원장은 한국교회도 분명 치료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많이 호응이 되고 그러한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물결을 이루어 나가는데 대오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서영 원장은 최근 한국교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책 한국교회의 한방을 먹이다를 출간했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제목이면서도 최 원장의 주 무대인 한방 원리로 한국교회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최근엔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과 함께 빛으로 포럼을 설립하고 한국교회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 차세대 리더 세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의무라며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교회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특급 신인 곽빈 선수의 신앙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2018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산 베어스 팀에 남다른 신앙을 가진 투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특급 신인으로 불리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곽빈 선수인데요. 곽빈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때 쓰는 모자 안쪽엔 기도, 패기, 가족 이렇게 세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곽 선수는 기독교인이신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모자에 적어놨다고 밝혔는데요.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선 꾸준히 교회에 나가기가 쉽진 않지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야구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말해줘. 이렇게 참여하세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교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캠페인송과 플래시몹을 연습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유아기관과 초중고등학교 학급이나 12명 이상의 동아리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넌 할 수 있어. 항상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넌 좋은 친구야. 따뜻하게 말해줘란 주제에 잘 맞게 동영상을 제작한 팀에겐 피자와 도서, 문구류 등 다양한 상품도 제공되는데요. 월드비전은
학교 폭력은 주로 언어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보내왔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이 모여 제5회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실로암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동료 장애인과 가족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도록 돕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축제를 진행해 왔는데요. 평소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이어달리기와 팔씨름, 줄다리기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활동에 마음껏 참여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1,400여 명의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잔치인 만큼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도 자원봉사와 후원 등 도움의 손길을 보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교육부가 총신대 사태 해결을 위해 재단이사회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신간 치열한 도전을 펴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재단 이사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과 전현직 이사 등 18명에게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총장과 일부 이사를 제외한 14명이 청문회에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 이사회 관계자는 청문회에선 이사회가 총장 직위 해제와 정관 원상 복구 등 교육부의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이사들의 해명이 주로 이뤄졌다며 한 달 안에 교육부가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신대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재단 이사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 이사들이 모두 총신대에서 나갈 때까지 반대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결과에 따라 과반수의 재단 이사가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총신대 법인의 임시 이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초청 전도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0년 10월 서울에서 열릴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집회의 진행을 도울 성도들을 모집하는 데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2020 페스티벌은 단순히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둔 전도 집회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페스티벌에 초청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지역과 교파를 초월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체드 해먼드 아시아 총괄 디렉터는 전도협회는 한국을 향한 열정을 품고 새로운 집회가 열리길 오랫동안 기도해왔다며 2020 페스티벌을 계기로 서울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반도 전역이 변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신간 치열한 도전을 펴냈습니다. 치열한 도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를 이루자는 내용으로 한국교회에 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회의 담을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담장 밖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를 위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란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책에 담아냈습니다.
김병삼 목사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끼리만 즐거운 선교 사역이 아닌 세상과 접촉하며 헌신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네팔이 외국인 선교와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해외 단기 선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네팔은 8월부터 외국인이 자국민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고 추방한다는 내용의 형사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종교 사무조례에 따라 종교 행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선교 활동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해외 선교지에서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선교팀이 선교지를 방문하기 전 현지법과 현지 관습을 숙지하고 선교팀을 파송하는 교회는 방문국 안전정보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위험 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우리 공간과의 연락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었던 화순 동면중앙교회가 예배당을 복구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어려움을 통해 한층 성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몽선 목사는 화재 직후엔 눈앞이 캄캄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다며 앞으로 전국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면중앙교회 화재 이후 한국교회 성도들은 2억여 원의 헌금을 복구 비용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한선교회가 판문점 교회에서 북한 주민 복음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북녘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 판문점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북한에도 평화가 깃들길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이들은 또 판문점 교회의 위로 물품과 함께 선교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영호남 교류를 위한 달빛 대음악제가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음악제는 지역 간 문화예술 발전과 동서 화합을 위해 매년 광주와 대구 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해왔습니다. 광생교회 황성호 목사는 음악제 초창기엔 동서 간 벽이 많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은교회 여성실업인 선교회가 일주일 일정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김한배 목사를 비롯해 15명이 참여한 이번 단기 선교에선 현지인 방과후 교실, 장학금 전달, 지역 주민 위로 물품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태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를 위로하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광은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단기 선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만남의 교회 강정원 목사가 제4회 국제문화예술대상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정원 목사는 만남의 교회를 개척한 뒤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이끌고 여러 세미나와 부흥회로 한국교회 건강성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정원 목사는 앞으로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개인 숭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창춘시엔 시진핑 어록과 정치적 구호들로 도배된 시진핑 사상열차가 등장했습니다. 또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삽입한 시진핑 경제사상과 외교사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최고 지도자의 특정 사상이 모든 생활 영역에 파고들고 있는 것은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문화 대혁명 이후 처음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난민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합동 난민 신사센터를 건립하고 EU 회원국 내에서 난민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해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합동 난민 신사센터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회원국 자유이사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과 구마모토현 일대에 있는 기독교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화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나가사키현의 12개 유적이 과거 기독교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문화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가사키현은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심각한 기독교 박해를 실시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 사정 시 다양성을 위해 인종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던 가이드라인이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다양성 지표로서 인종 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